자, 이 독도를 내주는 룬 정부의 행각이 뭔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련된 뉴스 정리하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방위 당국이 최근 우리 국방부에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방위성 국제정책관은 독도 방어 훈련 시행 다음 날인 지난 22일 주일 국방부관을 통해서 일절 같은 훈련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게요, 외교부가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일본 외교부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일본의 방위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인 거예요. 사실상 전쟁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외교부나 아니면 뭐 비공식 정부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면, 이건 외교적 항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만, 방위상이란 놈이, 야, 거기에서 부대, 저기 하지 마, 부대 움직이지 마, 훈련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네, 비공식으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안 알리고 진짜 한 몇 척 안 되는 배로 흉내만 내면서 사실상 훈련을 포기해버린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그런 와중에 일본의 군함이 독도의 20km 지점까지 접근을 했는데 이거를 쉬 윤 정부가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네, 작년 일인데요.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독도 인근 해상에 일본 군함이 나타나 우리 군의 함정과 항공기가 급파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급파했겠죠. 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요. 합참은 러시아 군함을 따라가던 일본 군함이 지나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해명을 누가 했다고요? 너무 쪽팔려요. 우리 영해에 일본 군함이 20km 같으면요, 이미 어떤 경계선을 완전히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도발로 해갖고 어떤 형태로 영내로 밀어냈다든지 경고사격을 했다든지 이 영해 침해니까 예교적으로 항의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까지 쉬쉬하다가 이제 와서 들켰다는 거지. 그러면 이번 독도 훈련이나 이와 관련해서 그 이후로도 만일에 일본군의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과연 정부가 이거 감춘 게 이것뿐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엄청나게 많은 일본 배들이 지금 사실상 우리 영해 안을 휘젓고 다니는데 보도만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도가 안 나오고 이제 나올까? 원래 이런 소식은 출동을 하거나 이러면 바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국방부 기자들 있잖아. 가서 이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브리핑을 해요. 지금 비상 상황 걸려갖고 비행기 떴다 하면 무조건 브리핑 합니다. 러시아가 우리 비행 금지 구역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중국의 어선이 침투할 때도 매번 모니터링 해가지고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독도인데 어떻게 이게 안 빠져나갈 수가 있고 이게 작년께 이제 나올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뉴라이트 문제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뉴라이트 학자들이 이영훈을 비롯한 뉴라이트 학자가 오랫동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해결 방안이라고 지들이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위안부 문제예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제3자 배상, 이게 대리 배상이죠. 제3자 배상과 사도광산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해결이 끝나버린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독도 관련된 문제인데 독도 관한 문제가 반일의식의 상징이 되므로 독도 관련된 내용들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독도에 대한 쟁점화를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뉴라이트 애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한일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된다라고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해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독도 조형물이 없어지고 우리 역사 교과서가 사라지고 역사 교과서가 왜곡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뉴라이트가 준비를 해왔던 사항인 건데 그거를 실행을 하고 있는 용감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인 거고
용감한이 아니고 미친 정부. 그렇지. 진짜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정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역사 교과서가 검증이 나왔습니다. 샘플 역사 교과서가 나왔는데 9종 모두가 감염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일단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에 한 종, 이게 한국학력평가원 발행 교과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승만 정권을 독재라고 언급하지 않고 집권 연장이라고 서술했습니다. 그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을 다룬 단원에서 독재라는 표현 없이 이승만이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마무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불법 선거 하다가 쫓겨난 걸 얘기해야지 무슨 지금 뭐야, 이게 이게? 이 일종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한국학력평가원. 근데 이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출판사 자체가 사실상 교과서 검증 내지는 발간에 참여할 수 없는 불법 업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런 역사 교과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 연구 인력과 함께 그동안 꾸준하게 이와 관련된 교과서 내지는 교재를 발행해왔던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는 지난 16년 동안 이런 걸 발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냐? 작년도에 갑자기 이 역사 교과서 교재를 하나를 만듭니다. 이걸 출판을 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갖고 국립중앙도서관에다 납본을 해요. 거기다가 이런 교과서, 이런 교재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주는 거지. 이게 국립중앙도서관에 다 받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간행물은. 그래서 그 한 권을 받은 거야. 딱 한 권만 찍은 거예요. 시중에는 이 도서를 풀지도 않았어.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다른 출판사에서 만든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껍질만 바꿔서 이걸 납본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과서 검증에 참여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업체가 뽑힌 거야. 이건 의도적으로 이 새끼들을 끼워 넣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집필진들이 대표적인 뉴라이트 출신들이랑 5.18 광주운동 그냥 사태다. 우리가 일제에 핍박을 받았는지 피해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놈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새끼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집필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인 배민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연구소 그 교수가 블로그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5.18 사태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전두환이 지극히 악마화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새끼들이 나서가지고 교과서를 집필을 하고 이거를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되는 회사인 줄 알면서도 교육부가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과서들하고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제 교육감들을 시켜가지고 아마 이 교과서를 채택하게끔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난 그래서 그 조희연 교육감 날아간 문제도 사실 이거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 조희연 교육감 같으면 절대 이런 교과서 허용하지 않을 거거든. 최소한. 근데 이거를 서울 지역에 뿌려야 지네들이 제일 큰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 양아치들이. 근데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 애들이 믿을까? 애들은 생각이 없지. 시험에 저 문항에 대한 내용을 놓고 일본이 우리한테 피해를 줬다. 맞다, 안 맞다. 라고 시험을 내면 우리 심정은 피해를 준 거지만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안 줬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안 줬다가 정답이 되는 거지. 이게 이걸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런 걱정도 되지만 저는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독도와 관련해가지고 일본이 자꾸 막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니까 예전 우리 문서 기록들 막 증거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문서에 봐라. 이미 이때는 한국 땅이었고 조선 땅이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역사 교과서 왜곡을 하는 것들 교과서 상태로 어쨌든 나와버리게 되면 남는 거잖아요. 증거가 되는 증거가 거예요. 돼서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니 그때는 그 역사 교과서 왜곡이 있었어라는 논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예전 교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니들이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 임금님이 도장 안 찍어주니까 위조 도장 갖고 가짜 문서 만들어서 나라 뺏어갔잖아. 무슨 얘기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국제 분쟁가 되는데 아니 일본 교과서에는 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돼 있지만 한국 교과서에는 일본 땅인지 한국 땅인지 모르겠다고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면 애초에 한국 국민들은 반신반의 하나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외국의 평가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여론전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나중에 우리가 뺏기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이거는 불법이야라고 얘기를 해봐도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야, 이 교과서가 니들 정부가 만든 교과서 아니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정부가 국민의 뜻에 반해서 야, 니들이 그러면은 뽑아서 니들이 뽑은 정부인데 운영한 정부인데 그럼 그 정부가 불법 정부야? 할 말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불법 정부여야 되죠, 이제는. 이제는 빨리 이제는 불법을 불법 만들어야 정부. 돼요. 탄핵을 시켜야만이. 탄핵시키고 깜빵에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일본 그거는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방법 없어. 탄핵당하는 것보다는 하야하고 적당히 임기 단축하는 게 훨씬 지들한테 유리할 수 있어. 탄핵을 당해버리면 지금까지 윤석열이 해왔던 모든 정책이 무효돼 버리거든.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시단 설득하려고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려오라고. 내려오라고. 같이 네. 친구야, 우리 같이 은퇴하고 놀러 다닐까? 우리 후쿠시마에 별장 하나 내가 좋은 거 알아봤어. 이런 거죠. 그 별장 제가 지어드리고 싶네요. 후쿠시마에. 제가 주말에 이제 이틀 내내 단식을 하면서 TV를 끊었어요.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유튜브로 계속 먹방 보셨어요? 원래 TV 안 보잖아요. 네? 원래 유튜브만 봐요. 근데 갑자기 SBS 뉴스 속보가 뜨는 거예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실시간 해가지고 봤더니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 6명 사망 110명 부상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TV 보고 있는 동안에 서울에서 난리가 났나? 아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태풍이가 그렇게 한국에까지 와서 수도권에 뭐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이걸 낸 거야. 바꿨구나. 여기 보면 이 원래 썸네일은 저렇게 수도권이야. 수도권의 대피령이네. 근데 근데, 하도 말이 많으니까 요거를 바꿔가지고 썸네일을 일본 수도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수도권. 그러니까 언제부터 SBS 니네 나라가 니네 수도가 일본이 일본이냐. 됐냐. 그냥 있네, 그냥. 그냥 것도 있네. 그러니까 뭐 16만 대피령이 내렸다 그러면 나 자는 동안에 노아의 홍수가 왔나? 그러고 창밖을 내다봤다니까? 뽀송뽀송해요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 일어난 재난도 제대로 재난 방송도 안 하는 것들이 일본이 재난이 났는데 이거를 무슨 나라 망한 것처럼 계속 속보를 내고 자빠졌어요 대한민국 뉴스가. 정작 그 나라 수상은 비 피해서 중국 가 있어 지금. 그러다가 6일날 한국에 놀러 온대. 이게 미친 나라 아닙니까? 연합뉴스하고 SBS 같은 방송에서 일본 수도권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속보로 때려주고 있어요. 반면에 일본 방송인데요. 일본은 대려 잠잠하지 국민들이 동요하니까. 이걸 한번 볼게요. 이게 뉴스 채널을 ANN 뉴스 채널이네요. 이거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선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나눠놨습니다. 일본 애들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그어져 있는 거예요. 나눠놨어. 야, 개평이네요. 울릉도까지 안 갖고 가고, 울릉도는 남겨줘서. 고맙다. 좀. 거긴 한국 사람들이 다 살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어느 정도 문제냐면, 지금 나무위키나 구글을 이렇게 뒤져봐도, 이 영토 사진을 해보면 해안 경계선들이 전부 다 독도가 빠져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포탈들에 올라오고 있는 이 영토 사진들이 이미 국제적 여론전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거야, 계속해가지고. 이 태풍에 이 엄청난 비가 쏟아져갖고, 1시간에 150mm씩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폭풍을 뚫고 여기에 착륙하고 여기에 착륙할 거 기차를 타고 일본과 오사카로 지금 관광을 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가서 태풍 때문에 거기 못 와가지고 거기서 엄청 고생하는 분들 뉴스도 나오긴 하더라고. 아이고야. 지금 일본에 갑자기 쌀 부족 사태 뭐 이래가지고 일본에 쌀이 없다 그러면서 막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일본에 여행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쌀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먹을 쌀이 없다 이런 뉴스들을 일본이 내보내고 있어요. 사실일까요? 일본 인구가 1억입니다. 한 달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500만, 600명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먹는 끼니수, 그러니까 실제 체류 기간 동안에 먹는 끼니수를 따져놓고 보면 이 외국인이 소모하는 쌀 소모량은 많아야 0.1%에서 0.3% 이내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쌀을 먹어갖고 일본에 쌀이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지. 일본 정부의 거짓 발표라는 거지. 그것 갖고도 혐한을 한다? 한국인들이 많이 와갖고 쌀 다 먹어버렸다고. 지네 나라 쌀이 맛이 없으니까 한국에 와서 그 쌀을 한국인들이 와서 일본 쌀을 다 먹었다고. 걔들 밥도 많이 먹는다고. 그리고 혐한들이 그걸 써대고 있는데 정작 일본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는요. 일부러 일본 정부가 쌀 유통을 통제하면서 이제 쌀이 부족하니 후쿠시마 것도 먹어라 라는 용도로 해갖고 이걸 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쌀 재고량 충분히 있다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가갖고 쌀을 더 먹어가지고 쌀이 모자랄 정도까지 외국인이 먹지 않았어. 0.1%라고 추가로 먹은 양이.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민들은 호도해 놓고 후쿠시마 쌀을 푸는 거지 이제. 재고로 못 팔고 있던 거를. 아이고야. 뭐 일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오늘이 관동 대학살이 일어난 지 101년 되는 날입니다. 관동 대학살. 관동 대지진 났을 때 한국인들이 뭐 우물에 뭐 독을 풀었다? 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지진이 나자마자 한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래갖고 자경단을 만들어서 닥치는 대로 죽였어. 제일 한국인들을 학살했던 시기가 이 시기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문에 대한 시작이 지네들 왕궁에서 있었던 비상대책 회의에서 우파 쪽 애들이 이런 얘기를 풀어가지고 관심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드라마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파친코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리고 도쿄도지사가 올해도 조선인 희생자 추도를 외면했습니다. 뭐 2016년에 한 번 추도문 보냈는데 뭐 그때는 보내야지. 한국 두루뭉술하게, 대통령이 무서우니까. 두루뭉술하게 하고 조선인을 딱 지칭해서 하진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지진이나 재난들이 생겨나고 있을 때 일본 애들이 특히 하는 방식이 외국인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다. 코로나도 외국인이 다 일으켰대. 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위생이 떨어지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갖고 그렇게 됐다고. 온갖 핑계나 이런 것들을 외국인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제일 한국인들, 이른바 제일 조선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후손까지 따지면 100만 가까운 숫자가 여전히 100만이 넘는 숫자가 있잖아요. 나중에 또 다시 수도권 직하 지진 같은
미중류의 사태가 일어나면 이 새끼들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 내지는 분노를 돌리려고 할 수 있는 놈들이에요. 왜? 반성을 안 하고 이게 맥혔다고 하는 일종의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이 정부가 친일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여야를 따져놓고 중도를 따지고 뭐 정치 지형이 51대 49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일을 길미로 해갖고 이 분위기로 불이 붙는다고 하면 8대2, 9대1로 그 정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떤 정권, 보수 정권, 우익 정권, 괴뢰 정권들도요, 최소한 친일파 인척은 안 했단 말이야. 왜? 국민 정서와 민족 감정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안보실이 대놓고 포털이나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보실이 하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포털에 나는 뉴스를 왜 안보실이 관리를 해? 그거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부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신원식이 어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기본 계획은 지난 2월에 안보실이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로 총 100대 실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많이도 한다, 100까지나? 네, 다 공개하진 않았고요. 특히 정부는 포털, 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이 사이버 공간에 지역 감정, 남녀 갈등 등을 유발하는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이걸 영향력 공작이라고 지칭하고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포털 기사 대응하겠다는 거잖아요. 니네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지금 이미 하고 있었잖아. 니네들 댓글팀, 한동훈 댓글팀, 김건희 댓글팀이 한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한참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도대체 온영왕 건너편에 있는 무인텔에 있는 우리 꼬맹이들 등치들은 왜 아직도 안 잡아가는 거야? 아니 어디 호텔이 거기 말고는 없어? 다른 데로 좀 보내주든지. 아직도 거기 있대요. 결국은 정부가 한다고 하는 것들이 뭔가 도구나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면 이거를 자기 유리한 쪽 애들은 놔두고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만 집어내려고 이지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불안한 거야. 지금 구글이라고 하는 다국적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글에 대해서 매우 직접적인 영향력은 못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미칠 거라는 거지. 지금 국내에 있는 이런 다른 어떤 포털 뭐 팟빵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 뭐 네이버 TV, 카카오 TV 이런 건 뭐 얼마 영향력이 없지만 이런 쪽은 앞으로 영향력이 더 강화될 거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자유로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러한 표현이 보장되는 그런 방송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구글도 조만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정책에 따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진보 유튜버들이나 이 진보 방송을 하는 인터넷 언론 매체들은요 진짜 어딘가 외국으로 내지는 새로운 도피처를 낼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얼마까지 탄압을 줘올지 모르겠고, 그게 되기 전에 빨리 이 정부를 숨을 끊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